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차가운 그래서 더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보는 평범한 크리스마스인 듯한데요. 지난 몇 해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과 흘러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자연 앞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2022년 12월과 함께 더욱 뚜렷해 보이는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느껴집니다. 저무는 한 해의 끝자락,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느낌이 모든 분들이 다 달라 보여도 무엇인가 다시 찾은 듯한 느낌은 공통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나요? 우리 애청자분들의 올 한 해는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예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보내는 이 시간들이지만 다가올 시간들에 대한 더 많은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항상 행복한 마음과 감사함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는 이 한 해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희망과 기다림을 더해보는 시간입니다. 기대와 희망으로 남은 2022년의 시간을 채우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무엇인가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고 또 새해를 반갑게 맞이하며 행복하게 보낼 준비는 이미 되어 있으시죠? 김인실 대리자의 투데이 오늘은 지나온 한 해에 대한 여러분의 수고를 응원하면서 즐거운 크리스마스 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글은요. 희망 없는 시대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을 것인가 솔루션을 항상 제시해 주시는 차동엽 신부님의 글 준비했습니다. 직장인들과 청소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 인터넷 방송 대담식의 강의 때의 일입니다. 생방 형식에다가 현장의 방청객도 40명쯤 참여하여 열기가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련이라도 5060 세대 이후는 비교적 무덤덤하게 잘 견뎌내지만 2040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신음소리가 크게 들려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나는 방청객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내공과 면역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시대 환경에서 태어나 온갖 역경을 다 겪어본 5060 세대는 그 과정에서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고 그것을 견뎌내는 내공이 있는 것이라고 부언했습니다. 반면에 2040 세대는 성장 배경이 훨씬 수월해져서 면역력도 내공도 부족한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젊은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실제적인 방법을 말해주세요. 이에 대해 내가 어떤 말을 어떤 논리로 답해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이 돌고 돌아 내 입에서 얼떨결에 그동안 쓰지 않았던 말이 나왔습니다. 맷집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 이리저리 터지지 않습니까? 안 맞을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 일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맷집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욕도 잘 먹고 야단도 잘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잘이라는 말은 상처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맷집이 있으면 상처도 덜 받고 충격도 잘 흡수하고 웬만해서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맷집은 늡니다. 자꾸 맞다 보면 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맷집은 키울 수 있는 것, 다들 더 큰 스윙으로 고무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끝에 방송 제작자이자 대표 진행자가 던진 마무리 멘트. 멋지십니다. 다음에 쓰실 책 제목이 나왔네요. 맷집을 키워라? 와, 괜찮은데요? 맷집 그거 좋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고마웠습니다. 그렇다면 맷집이 좋은 사람은 평소 어떻게 말할까요? 몇 가지 실례만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나만 실패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나 실패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항상 실패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이번에 실패했다 라고 말합니다. 또 그는 내 인생은 실패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기회는 계속 있다 라고 말합니다.
몸싸움에만 맷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이라는 녀석 앞에서도 맷집이 좋으면 웬만한 고충은 가뿐하게 버텨냅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공격도 거뜬하게 견뎌냅니다. 그렇다면 맷집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극심한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모두 날려버렸고 설상가상으로 보이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언을 청하기 위해 평소 존경하던 유명 작가를 찾았습니다. 작가는 거울 앞으로 데려가 거울에 비친 그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만이 이 세상에서 당신을 일으켜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차분히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해보고 당신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물론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서 재기의 발판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실패 때문이 아니라도 유난히 벅찰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싶을 때, 의욕도, 꿈도, 희망도 다 접고 싶을 때, 이럴 때 심기일전이 필요합니다. 휴식이든 치유든 충전이든 무엇이라도 소용이 된다면 취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슬슬 자신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재기의 기지개를 켤 수 있는 힘이 새로 길러졌어. 이 정도면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요.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 자신이 쥐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도 결국은 스스로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영향 자체도 스스로가 수용하니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말이 옳습니다. 다소 말장난 같은 이 말은 액면 그대로 진실입니다. 역경 앞에서도 승부처에서도 결국 결정적 변수는 나입니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 성패를 가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를 자아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자아 이미지에 대한 결정적인 통찰은 성형외과 의사 출신으로 데일 카네기 이후 최고의 자기개발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맥스웰 몰츠에 의해 얻어졌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자아 이미지는 성공과 실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는 자아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실패하게 됩니다. 실패한 사람이라는 자아 이미지가 잠재 의식을 움직여 모든 의식적인 시도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집을 짓는 것에 비유한다면 자아 이미지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은 설계도대로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집을 짓고 싶으면 반드시 설계도를 바꿔서 그려야 합니다. 자아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라는 이름의 설계도를 그린 사람이 성공이라는 이름의 집을 지을 확률은 제로입니다. 성공의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성공의 설계도, 곧 성공자로서의 자아 이미지를 그려야만 합니다. 자아 이미지, 혹시 너무 오래전에 그리셨다거나 잠시 잊으셨다면 새로 한번 이 기회에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2023년이 오기 전에 말이죠. 어린 시절 잠자리에 누우면 어머니가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며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자장가 소리에 스르르 잠이 들려는데 자장가 소리가 점점 멎더니 노래 대신 어머니의 숨소리가 새근새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를 듣던 저보다 자장가를 부르던 어머니가 먼저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딸을 재우려다가 먼저 잠들어버린 어머니의 낮고 규칙적인 숨소리는 자장가보다 더 평화롭고 따뜻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어머니 품속에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주다가 아기보다 먼저 잠들어버리는 어머니처럼 아픈 친구를 위로해주다가
정작 내가 먼저 치유되기도 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다가 오히려 내가 더 용기를 얻을 때가 있고, 힘든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가 내 마음이 먼저 행복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우체통에 편지 대신 어렵게 모은 돈 봉투를 넣는 손길. 그 마음에는 몇 배의 행복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스승도 제자에게 배우는 게 있습니다. 험한 길 잘 건너라는 손을 잡아주면서 나도 덩달아 힘이 나서 험한 길을 같이 무사히 헤쳐나갑니다.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주는 사람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마술입니다. 삶을 대하는 방식이 모두 다르지만 어떤 스타일이든 다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공감일 텐데요. 우리만의 스타일이라는 것, 나만의 스타일이라는 것, 자기 삶을 살아가는 행복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함께 공감하고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듯합니다. 다가올 새해에는 더 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대로 많은 열정을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속에서 말이죠. 2023년 새해는 더 큰 만족감과 행복감이 함께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면 더욱 좋겠죠. 김인실 대레사의 투데이 오늘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 12월 성탄절 따사로운 모퉁이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려웠던 올 한 해도 항상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성탄 인사를 드리면서 건강하시고 올해 마지막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